그때 그 사람 사마의 편. 인물개요. 사마이는 서기 179년 후한 말기 하남 5년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는 후한 왕조가 점차 쇠퇴하고 천하가 군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하던 불안정한 과도기였습니다. 권위는 무너졌고 민심은 혼란에 빠졌으며 황실은 더 이상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의 균열 속에서 사마이는 고요히 세상의 중심을 향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의 가문, 사마씨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명문사족 가문이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 제국을 섬기던 선조들이 줄을 이었고 유학과 정치에 밝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사마이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학문과 관료 시스템의 친숙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시골 지식인이 아닌 이미 지배계층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사마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은 또래보다 훨씬 앞섰고 천문과 지리, 병서와 역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는 단순한 지식인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능력,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감각,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시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차 큰일을 이룰 인물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단지 학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 남다른 침착함과 계산력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젊은 시절 보여준 겉모습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그는 남보다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면서도 스스로는 관직에 오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조정에서 인재를 모집하며 그를 불렀지만 사마에는 병이 있는 척하거나 몸이 허약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그가 실제로 병이 있는 줄 알고 인연을 끊으려 했지만 사마에는 단순히 몸이 아픈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사마이가 병든 척을 할 때 벽에 등을 대고 앉아 해가 비치는 방향을 살피며 자리를 옮기는 것을 하인이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철저한 자기 보호였으며 아직 때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의 신중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기 중국은 후한 왕조의 몰락과 함께 군웅이 난립하던 시기였습니다. 황실은 허울만 남아있었고 실권은 지방의 군벌들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조, 손권, 유비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각기 패권을 노리고 충돌하던 혼란의 시대. 그 속에서 사마이는 어느 한편에도 서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물러나 시대 전체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조급한 출세도 즉각적인 영달도 아니었습니다. 사마이는 오히려 언제 움직일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철저히 감추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병약한 선비 정도로 여겼지만 그는 이미 세상의 균열과 그 사이를 파고들 권력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이의 성장기는 이런 조용한 외면과 뜨거운 내면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은두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전략이었고 그의 침묵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냉철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후일 조조가 그를 억지로라도 기용하려 했던 것도 그의 이런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대 인물들이 전장을 누비며 이름을 알릴 때 사마에는 문 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고 있었던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닌 천하의 판도를 바꿀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결국 그의 인생은 삼국시대의 질서를 뒤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지구축. 사마이가 본격적으로 역사 전면에 등장하게 된 계기는 조조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관직에 나서지 않고 은둔하던 사마이는 결국 조조의 눈에 띄게 됩니다. 조조는 삼국지 역사 속에서 냉혹하고도 현실적인 권력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조조조차 사마이의 잠재력을 알아보았고 강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를 조정으로 불러들입니다. 처음에는 조조의 아들 조비의 시중로 발탁되며 정치에 첫 발을 들입니다. 이때부터 사마이의 재능은 점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전략가이자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부상은 단순히 뛰어난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마이는 한 발짝 물러서서 판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하고 조용한 관리처럼 행동하면서도 권력의 흐름과 사람들의 심리를 정밀하게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조비가 조조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사마이는 점점 조정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마이가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그의 정무 능력뿐 아니라 인내와 균형, 감각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앞서 나가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철저히 보좌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조비가 황제로서 안정적인 통치를 펼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황제에게 깊은 신뢰를 얻게 만들었고 이는 곧 조정 내 실권 강화로 이어집니다. 조비 사후 어린 조예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자 사마에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황제가 어리고 경험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인 국정 운영은 사마에를 비롯한 몇몇 중신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사마에는 조정 내에서 점점 독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며 국가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는 단순히 황제를 보좌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정 내부의 정적들과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판단력과 전략적 처신을 발휘하며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합니다. 이 시기에 사마에는 단순한 참모가 아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완전히 자리잡게 됩니다. 그의 정치적 입지는 시간이 갈수록 넓어졌습니다. 행정, 인사, 군사까지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었으며 외적으로는 위나라의 안정을 책임지는 수호자의 모습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후위를 대비한 세력 확장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사마에는 움직이지 않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로 불릴 정도로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권력에 욕심이 없는 듯 행동했지만 점차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고 조씨 일가의 인물들을 견제하면서 조정 내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이러한 사마이의 부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사마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쌓아갔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전쟁에서 승패를 통해 영웅이 되는 동안 사마이는 전장보다 더 냉혹한 조정이라는 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권력을 향해 성급하게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쌓은 입지와 정치적 기반은 훗날 사마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황실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전성기. 사마이의 전성기는 그가 정치와 군사, 내정과 외교 등 국가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이끌며 위나라의 실권자로 확고히 자리잡은 시기입니다. 그의 전성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바로 총나라의 승상 제갈량과의 대결입니다. 유비사후 정권을 장악한 제갈량은 북벌을 통해 위나라의 심장을 정면으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에 사마에는 조정의 결정에 따라 서방 방어선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의 전략적 역량은 바로 이 시점부터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마에는 제갈량의 진군에 맞서 무모하게 맞서기보다는 철저한 방어를 통해 적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방어선을 공고히 하고 병참을 안정시키며 제갈량이 제 아무리 뛰어난 지략을 발휘하더라도 전면전을 유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내부에서는 사마이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정 내부에서 그가 전투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고 황제인 조에 역시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사마이의 편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오랜 대치 끝에 보급 문제에 부딪혔고 지지부진한 전선에서 병을 얻어 오장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큰 전투 한 번 없이 무너짐 없이 제갈량의 수차례에 걸친 북벌을 막아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위나라 내에서 군사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고 명실상부한 제국의 방패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동시에 조정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황제 조의 사후 즉위한 어린 조방은 정치적 경험이 전무했고 자연스레 전국은 대신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조조의 일가인 조상과 조수 형제가 권력을 장악하며 사마이의 입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들은 사마이의 병권을 빼앗고 정계에서 그를 제거하려 하였고 사마이는 병든 척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겉으로는 쇠퇴하는 듯 보였지만 그는 결코 권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병력을 정비하고 자신의 세력을 다지며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249년 사마이는 고평릉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 정변은 매우 신속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자신의 군세를 바탕으로 조상과 조수를 포함한 조씨 일파를 일거에 숙청하였고 그 결과 조정 내 모든 실권이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그는 명목상 대장군이었지만 사실상 위나라의 국정을 통치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행정, 재정, 군사, 외교를 모두 장악한 그는 황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그를 능가하는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단순한 정치 장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도 그는 여전히 단호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소년 토벌입니다. 요동 지방에서 독립 세력으로 성장하던 공소년은 명목상 위나라 신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반란에 가까운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이러한 위협을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군을 이끌고 요동으로 향하였고 70세를 넘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의 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소년 토벌은 단순한 지방 반란 진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승리는 중앙 정권이 지방의 자치 세력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고, 동시에 사마의 개인의 군사적 능력과 결단력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마이는 내정과 외교, 군사 모두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성기에 보여준 통치력은 단순한 운이나 시대적 공백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다져온 준비와 절제, 그리고 치밀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병든 척하면서 상대의 경계를 풀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이겼던 제갈량과의 대결, 스스로 물러난 척하다 정변을 일으켰던 고평릉 사건, 그리고 노년에 이룬 공소년 토벌까지. 사마이의 전성기는 말 그대로 침묵 속의 승리였고 기회가 올 때까지 버티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위나라의 운명을 쥔 자가 되어 있었고 사후 그의 아들들과 손자에 의해 위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가 세워짐으로써 사마이는 단지 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닦은 창업의 실질적 기반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전성기 속의 사마이는 말수가 적었고 군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국 모든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몰락과 최후. 사마이의 전성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미 위나라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의 명령은 사마이의 의지 없이는 실행되지 않았고 조정의 모든 중요한 정책과 군사 작전은 그의 결정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외부의 반란은 진압되었고 내부의 정적들은 숙청되었으며 주변 세력들조차 사마이를 경계하며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대장군이라는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권한을 모두 거머쥔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영원히 권력의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사마이는 고령에 접어들며 점차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노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후계 구도를 설계해 놓았고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점차 권한을 이양하며 조심스럽게 권력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사마이는 권력을 잡은 뒤에도 황제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황실을 떠받들며 충신의 자세를 유지했고 정통성 있는 통치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 점은 조조와도 후대의 군벌들과도 다른 사마이만의 정치적 절제이자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251년 병을 얻어 사망합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죽기 전까지도 위나라의 실권자였던 그는 끝내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생을 마쳤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하나의 인물의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한 왕조의 끝과 또 다른 왕조의 서막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마의 사후 그의 장남 사마사가 그 뒤를 이어 권력을 승계했고 다시 그 뒤를 이은 손자 사마염이 결국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를 세움으로써 사마의 가문은 제국의 지배자가 됩니다. 정작 사마의 본인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가문은 훗날 그를 진 고조선왕제라는 시호로 추존하였고 그는 후대에서 실제로 왕조를 창업한 시조로 기억되게 됩니다. 사마이의 죽음은 외형상으로는 평온한 은퇴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히 준비된 권력 이양과 왕조 교체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끝까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반역자나 쿠데타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계산과 후계 구도는 매우 분명했고 그가 세운 권력 구조는 황실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황제를 제거하거나 스스로 황제를 자처했지만 사마이는 반대로 황제를 보호하는 자의 탈을 쓰고
황실의 실권을 흡수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신중하고 치밀한 방식이야말로 사마의 정치의 본질이자 그가 끝내 왕조의 명맥을 빼앗는 데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 위나라 조씨 왕실은 점차 허수아비로 전락했고 사마이의 아들들은 점차 공개적으로 황실을 압박하며 정권을 장악해 갔습니다. 결국 265년 사마이의 손자 사마염은 위나라 마지막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고 새롭게 진나라를 세우며 황제에 오릅니다. 이로써 사마이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황제의 꿈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번의 전면 내전 없이 손자 세대에서 완성해낸 인물로 남게 됩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뜻과 계산은 완전히 실현되었고 이것이 바로 사마의 정치 인생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이의 최후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장수의 죽음도 아니었고 유배나 숙청으로 끝난 비운의 권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외부의 충격도 없이 병을 얻어 평화롭게 생을 마쳤으며 그가 만든 정치 질서는 그가 떠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권력자들이 최후의 반전과 몰락을 맞이한 것과 달리 사마이는 끝까지 조용히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구도를 완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종말이 아닌 정점이었고 몰락이 아닌 정권 교체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 사마이는 삼국지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유비처럼 백성을 사랑한 인의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조조처럼 영웅적 카리스마를 드러낸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체로 조용하게 그러나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우리가 사마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야심가 혹은 기회주의자라고 정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마이의 진면목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내면의 태도와 선택에서 드러나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바로 기다리는 자로서의 일관성입니다. 사마이는 일찍이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있었고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뛰어났으며 병법과 천문, 역사에 능통했지만 결코 그 재능을 앞세워 무리하게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그를 불러 등용하려 했을 때조차 사마이는 병든 척하며 관직을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출세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조라는 인물이 아직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 충분히 살펴보고자 했던 그의 전략적 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마이는 늘 한 발 물러선 곳에서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점에만 움직이는 특유의 침묵 전략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갈량과의 오랜 대치 속에서도 사마이는 쉽게 전면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을 지키고 보급로를 단단히 하며 제갈량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많은 장수들이 전공을 세우기 위해 성급히 공격을 감행하던 시대에 사마이는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갈량의 북벌을 모두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무리한 전투나 과시적인 승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오장원에서 병사하였을 때 사마이는 한 번의 대패도 없이 그 모든 위기를 넘겼고 위나라 내부에서는 그를 제국을 지켜낸 진정한 지휘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사마이는 권력을 잡고 난 후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조씨 일가와의 권력 갈등 속에서 그는 단호하게 정변을 일으켰지만 그것조차도 철저히 정치적 명분 아래 진행하였습니다. 조상과 조수가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민심과 조정의 명분을 등에 업고 코평릉 정변을 단숨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는 황제를 폐하거나 제위를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조씨 황실의 충신이라는 외형을 유지했고 명목상으로는 황제를 보좌하는 대신의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사마이는 결코 직접 황위에 오르지 않았으며 끝내 대장군의 지위로 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곧바로 황위에 올랐다면 그 순간 그는 역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후대의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뒤에야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마사 그리고 손자 사마염은 그의 구축한 권력 기반을 계승했고 마침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인 진나라를 열었습니다. 사마이는 비록 살아서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지는 않았지만 죽은 이후 진 고조 선왕제로 추존되며 창업의 시조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직접 권력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군주로서의 칭호 없이도 군주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죽어서 황제가 된 사나이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이를 냉정한 권신 혹은 조조의 길을 모방한 야심가로 기억하지만 정작 그는 조조보다 훨씬 절제되어 있었고 제갈량보다도 더 오래 현실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책략에 능했지만 단 한 번의 무리한 반란도 충동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언제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며 역사의 흐름을 자신의 손안에 쥐었습니다. 그것이 사마이가 가진 가장 무서운 힘이었고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